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해와 오해, 이 소통의 두 얼굴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감정들을 막 경험하고 있을 청소년 여러분들께는 더 와닿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해라는 게 그냥 정보를 듣는 거,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더라고요. 상대방 말이나 행동, 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의 진짜 의미, 의도, 감정까지 정확히 알아채고 그렇죠. 공감하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네, 한자 뜻 그대로 이치를 제대로 풀어낸다는 거잖아요. 아, 반면에 오해는 글자 그대로 잘못 푸는 거죠. 상대방 의도나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연구에서는 이게 특히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추측 혹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선입견 그리고 그 순간적인 감정적 반응이 오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감정적 반응이요. 네. 심지어 뭐 카톡이나 메시지 주고받을 때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 하나로도 톤을 잘못 읽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와, 그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단순 정보 전달의 오류가 아니라 감정 해석의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맥락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여러분 자료에 담긴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서로 오해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오해의 벽을 넘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여러분의 일상 속 소통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료들에서 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오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인지적 편향이에요. 인지적 편향이요? 어허. 네. 예를 들면 확증 편향 같은 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친구나 가족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 이걸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문자에 좀 짧게 답하면, 역시 날 무시하는군.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딱 그거죠. 기존 생각에 그냥 맞춰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공감되네요. 자료 중에 어떤 심리학 기사 보니까 귀인 오류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네. 귀인 오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상황,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 성격, 쟤 원래 좀 무신경하잖아. 이렇게 탓으로 돌리는 경향,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특히 감정이 막 격해지기 쉬운 청소년기 갈등 상황에서는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이 쓰는 디지털 소통 환경. 여기서는 비언어적 단서가 부족하다는 점도 오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어떤 자료 보니까 같은 이모티콘이라도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해석이 달라서 감정 전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고요. 웃는 이모티콘인데 비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결국 우리가 뭘 말하고 듣느냐만큼이나 그걸 어떤 필터, 그러니까 내 편견이나 감정, 소통 방식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오해와 이해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키우려면 자료들은 적극적 경청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진심으로 상상해보는 거, 관점 취하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내 말 할 차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는 노력이군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인식 확인 기법, 이것도 효과가 크다고 하던데요. 네, 인식 확인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말은 지금 뭐뭐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그렇죠. 이 간단한 확인 질문 하나가 논쟁이 커지는 걸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실험 결과도 봤어요.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관계에서 갈등 생겼을 때 정말 유용한 도구가 바로 그 나전달법, I 스테이트먼트죠. 나 전달법. 네. 넌 항상 내 말 무시해.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면 상대는 당연히 방어적으로 나오기 쉽잖아요. 그렇죠. 바로 벽 세우죠. 네. 대신 자료들에서는 네가 답이 없을 때 나는 좀 속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와 같이 나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유발한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아하,
비난이 줄어드니까 대화의 문이 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그냥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 소통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악기 배우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여러분 자료들에서도 특히 감정에 막 북받칠 때 이성적으로 이런 기술을 쓰려면 평소 연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자료들을 통해 본 이해는 정말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적극적으로 상대 입장에서 듣고, 즉 공감적 경청, 관점 취하기, 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인식 확인, 또 자신의 편견이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게 자기 인식이죠. 마지막으로 나를 주어로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나전달법.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오해는 성급한 추측, 감정적인 반응, 좀 불명확한 소통 방식,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단서가 부족해서 생기기 쉽고 결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카톡 답장 하나에 서운했던 경험이라든지 부모님 걱정을 잔소리로만 치부했던 순간들 다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런 구체적인 소통 기술들, 이걸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 혹시 내 생각이 맞는지 이렇게 되묻고 대화 중에 내 감정 상태는 어떤지 알아차리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요. 네, 작은 노력들이죠.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또 가족 관계를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소통 능력은 분명 연습하면 늘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기술이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SNS나 메신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하며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이런 디지털 소통 방식이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오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